송은재TV 시작합니다. 검수완박에 대한 국민투표. 지금까지는 검수완박 법안 이 부분을 놓고 찬반 논란이 격렬하게 일다가 이제 어제 오늘은 검수완박에 대해서 국민투표를 붙일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놓고 지금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 도대체 이 검수완박 국민투표 이걸 누가 생각해낸 것이며 이걸 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게 가능한 것인가 지금 많은 논란들이 일고 있습니다. 이걸 하면 윤석열 당선인은 어떻게 유리하고 어떤 면에서는 불리해질 수 있는가 하나하나 여러분들과 한번 따져보고자 합니다. 송은재TV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 혹시 계시면 구독, 좋아요 버튼 저한테는 큰 격려 힘이 된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논란들입니다. 검수완박 이게 지금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느냐, 그 다음 지금 국민투표법이 위헌이다. 2014년에 위헌 결정이 나서 국민투표법을 지금 먼저 바꿔야 된다. 지금 그걸 바꿀 수 있느냐, 이게 윤석열 당선인 윤석열 정부에는 도움이 되는 건가, 수많은 논란들이 일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하나 둘 따져보겠습니다. 맨 먼저 검수완박은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느냐, 5월 3일까지 이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겠다. 그 다음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공포하겠다라는 겁니다. 검수완박 법안 국회의장의 중재안 아닙니다. 민주당 자기 마음대로 그 중재안마저 합의안 중재안마저 다 뜯어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의 수사권을 뺐는데 6대 범죄 수사권 중에서 4개를 뺐는데 그걸 어디에 주는지 중수청을 만든다라고 했는데 중수청 조항도 빠져버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경찰로 가는 셈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중수청도 겁난다는 겁니다. 이 중수청을 법무부 장관 산하에 둬야 하거든요. 이것도 겁난다라는 겁니다. 중수청도 조항이 없어졌습니다. 다른 또 시한 조항 몇 가지도 자기 마음대로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민주당도 이 합의안을 지키지 않은 셈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지금 한 겁니다. 이건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헌법에도 위헌이고 법으로서의 그 완결성, 완성도도 완전히 땅바닥입니다. 법도 아닌 겁니다. 그만큼 민주당이 급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투표에 붙이자. 장제원 실장이 어제 제안을 한 겁니다. 이걸 당선인에게 보고하겠다고 이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믿지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국민투표에 붙이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맨 먼저 누가 국민투표에 붙이자라는 안을 결정했을까? 심평 변호사도 그런 제안을 했고 국민의힘의 많은 당원들도 그런 제안을 했다라는 부분인데 윤석열 당선인의 생각은 뭐냐라는 겁니다. 제안은 누가 했든지 간에 이 부분을 장제원 실장은 윤석열 당선인에게 많은 법적인 검토를 해서 보고하겠다 이렇게 거리를 두었는데 윤석열 당선인이 최소한 모르고서 장제원 실장이 이 말을 할 수는 없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승인을 받은 것이다. 왜냐하면 윤석열 당선인만큼 이 법률, 이 안에 대해서 대통령의 거부권 비롯해서 대통령의 국민투표 발의권, 이거 대통령의 어떤 특유의 권한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만큼 잘 아는 사람도 없을 테고 또 윤석열 당선인이 모르고서 이 부분들이 추진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윤석열 정부의 탄생입니다. 검수완박이, 검찰개혁이, 조국수사. 문재인 정권의 몰락이 검수완박에서 시작이 됐고 윤석열 정부의 탄생이 검수완박에서 가능해졌습니다. 이걸 윤석열 당선인 모르게, 법조인인 윤석열 당선인 모르게 추진되고 있다라는 것은 생각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입니다. 검수완박에 대해서 여야 합의안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권성동과 박홍근이. 그 합의안을 이제 뒤집어 엎습니다. 그걸 그러면 이준석이 정말 한동훈의 말을 듣고 했느냐? 이준석이 한다라고 해서 그게 가능했겠느냐? 아니죠. 모두 윤석열 당선인이 알고 있었고 윤석열 당선인의 승인이 있었던 것이다 라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럼 이번 국민투표는 당연히 윤석열 당선인이 알고 있고 승인한 것이다 라고 봅니다. 장제원 실장이 그렇게 보고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윤석열 당선인은 당선인이 되고 난 뒤에 검수완박,
구체적인 검찰개혁, 법무부의 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직접적인 관여는 하지 않는다. 대통령으로서. 직접적으로 관여하면 국회의 일에 개입하는 것이 돼서 괜히 그 소동에 휩쓸리게 되고 또 검찰, 법무부 일에 대해서 독립성을 인정해 주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윤석열 당선인은 모르는 걸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것이다. 직접적으로는. 두 번째, 논란이 많이 일 수 있는, 법적인 논란이 많이 일 수 있는 일을 윤석열 당선인이 처음부터 알고 결정한 것이다라고 하면 이 많은 법적 논란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사실상 실질적으로 해명해야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 것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거리를 좀 두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이고요. 첫째, 검수완박을 지금 국민투표에 붙이려면 국민투표법을 바꿔야 합니다. 이 위헌 결정을 받아서 제외 국민의 경우에 사실상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받아서 법안을 바꿔줘야 하는데 지금 8년째 이 법을 안 바꾸고 있었던 겁니다. 이 국회가 하는 일이 매일 이렇습니다. 국회가 법을 만드는 곳인데 법을 가장 많이 어기는 곳이 국회입니다. 이렇게 안 만들고 있다가 국민투표를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지금 말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선관위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도 이게 지금 된다 안 된다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어제 불쑥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월권을 한 것이 아니냐 또 이런 장제원 실장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는데 선관위 얘기는 이겁니다. 이 법부터 빨리 바꾸지 않으면 위헌이 결정이 났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법을 바꿀 수 있느냐? 이 법을 바꾸겠다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안을 내면, 법안을 내면 민주당이 이걸 지금 찬성을 안 해줄 확률이 높습니다. 국민투표 못하게 하려고 웃기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위헌 결정을 받은 법안을 개정안을 냈는데 민주당이 반대하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민주당이 갈수록 여론에서 밀릴 수 있다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또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투표의 검수완박이라는 것을 회부할 수 있느냐, 발의할 수 있느냐, 그 내용이 되느냐, 국가의 안위에 관한 중대한 문제냐, 이건 뭐 말 그대로 논란입니다.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고 대통령이 이 권한을 행사했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난 87년 헌법 이후에 계속해서 수도 이전이라든지 큰 문제가 생기면 국민투표에 붙이자 말자 정치적인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국민투표에 붙인 적은 없습니다. 국민투표에 붙인다라는 것이 엄청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대통령의 쥔태를 걸 정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다. 그런데 논의는 충분히 해볼 수 있다. 카드로 낼 수는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통령만이 낼 수 있는 카드입니다. 그러면 지금 또 오늘 나오는 이야기가 국회에 입법안을 놓고 대통령이 거부권이 있는데 국민투표에 붙인다는 게 이게 지금 법리적으로 맞느냐? 맞습니다. 그럼 해서 국민투표에서 이 검수완박 법안이 잘못됐다라고 하면 그 법안은 폐기해야 하느냐? 그럼 잘 됐다라고 하면 대통령의 뭐 쥔터는 어떻게 되느냐? 이 복잡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뭐 대통령직을 걸어라, 뭐 국회 300석을 걸어라 이런 약간의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게 되는 건데 뭐 걸 수도 있고 안 걸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또 검수완박 법안을 폐기하라라고 하면 국민투표에서 폐기하라라고 나왔는데 이게 입법권의 침해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냥 가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안을 폐기해야 된다. 그 법안에 대해서 국민투표 발의를 할 수 있느냐? 그러면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서 그 법안은 폐기해야 하느냐? 이 모든 문제가 사실은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해봐야 될 문제지 조항은 없습니다.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당선인은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민주당과 검수완박에 대해서 합의안을 만들어 왔을 때 윤석열 당선인이 거기에 대한 여론을 지켜본 뒤에 그걸 뒤집는 사실상 결정을 내립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말로 짐작이 되는 것은 정치가 국민을 이길 수는 없지 않느냐. 여야가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여론이 너무나 나쁘고 검수완박 이 법안이 너무나 잘못된 것이다. 이건 뭐 거의 헌법 체계를 허무는 것이다. 이번에 또 국민투표에 붙인다. 많은 논란이 있겠지만 국민투표에 붙인다라는 주장, 제안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상당히 무리수로 보일 수 있는 이런 결단을 내릴까? 이게 신의 한 수냐, 자충수냐, 무리수냐 뭐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전략을 윤석열 당선인이 읽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민주당과 최소한 지금 인사청문회도 있고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가능한 한 협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지도부의 생각과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을 최근 들어와서 윤석열 당선인이 읽은 겁니다. 이건 이렇게 안 되겠구나. 협치로는 불가능하겠구나. 앞으로 상당 기간 금수완박을 매개로 해서 소위 전면전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하는 판단을 윤석열 당선인이 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카드를 던졌고 여야가 합의안을 해왔는데 이 합의안을 한번 지켜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협치 부분이 이 합의를 하게 되면 사실은 좀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라든지 인사청문회가 좀 부드러워질 수 있지 않습니까? 금수완박 법안이 잘 됐느냐 잘못됐느냐도 중요하지만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을 가지고 이 전국에서 여야, 민주당 또는 문재인 정부와 어떻게 대치하느냐, 어떻게 밀고 당기느냐 이런 정치적인 스텝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손석희 씨와의 대담에서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 직접적인 감정적인 공격을 해댔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지금 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 금수완박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고 난 뒤에도 입법 독재 계속 무위로 붙이겠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흐름을. 윤석열 당선인이 이 부분을 꿰뚫어 보고 결단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가서는 도저히 전국의 주도권을 잡을 수가 없다. 계속 민주당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 국가입니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대통령이 전국의 중심이고 대통령이 전국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전국 주도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길게 본 겁니다. 이 게임은 설사 장관, 총리를 임명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설사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와 전면전을 치른다 하더라도 방법이 없다. 금수완박을 가지고 국민투표 논쟁까지 해보자. 필요하면 국민투표도 해보자.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자. 계속 누가 옳은지 국민 앞에 모든 것을 털어놓고 국민 앞에 여론전입니다. 결국 국민 앞에 누가 옳은지 승부를 가리자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민주당이 도대체 금수완박을 가지고 이길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이 내용으로 이런 절차 행태로 절차 행태 내용 모두가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다라는 게 윤석열 당선인의 주장이고 윤석열 당선인의 지적입니다. 또 국민들에 대한 호소인 겁니다. 지금 민주당, 문재인 정부 모두에게 윤석열 당선인이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금수완박을 가지고 윤석열 정부를 이겨낼 수 있겠느냐 해보자라는 겁니다. 정말 윤석열 당선인은 협치를 바라지만 민주당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라면 방법이 없다. 그러면 국민 앞에서 승부를 보자. 그 이야기입니다. 국민투표를 만약 하지 못하게 된다 하더라도 지방선거 때 지방선거 결과도 보고 여론을 보자라는 겁니다. 지금 여론이 50%를 넘는 수준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지지율과 비슷합니다. 만약 윤석열 당선인의 지지율이 60%, 70%가 된다면 금수완박에 대한 반대 여론이 정말 이 법 내용은 말이 안 되는 거구나. 이런 절차로 입법을 하는 민주당은 제정신이 아니구나. 많은 국민이 알게 된다면 금수완박에 대한 반대가 60%, 70%가 된다면 민주당이 버틸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버틸 수 있겠습니까? 지금처럼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60%, 70%의 반대가 되면요. 흔히 정치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밖에 길거리에 나가면 바람이 분다라고 합니다. 따갑게 쏟아지는 여론에 빗발치는 그 눈빛들, 정치인들은 그걸 보면 느끼거든요. 본능적으로 느끼거든요. 움츠려듭니다.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지지율이 다른 대통령 당선인보다 낮습니다. 지금 50% 조금 넘는데 다른 대통령 당선인들은 60%, 70%, 80%였지 않습니까? 이 부분 좀 앞으로 계속 개선해 가야 되는 부분이다. 금수완박을 통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다. 금수완박의 지금 민주당의 저 행태, 저 내용
반대하는 여론이 60%, 70%가 된다면 이건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저렇게 행동 못합니다. 총선이 2년 남았다라고 해도 저렇게 행동 못합니다. 경찰이 이재명에 대해서 그 법인카드 횡령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 내용 간단합니다. 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재명의 대장동 비리에 대해서 검찰 수사 현재까지 한 부분 왜 안 나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송철호 사건, 원전 사건, 문재인 대통령에 관여된 의혹들 왜 검찰 수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이 지점을 묻고 있습니다. 이거 안 하려고 금수완박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60에서 70%가 된다면 그 부분을 보고 윤석열 당선인이 국민투표라고 하는 결단을 내린 것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